네, 어벤져 전략회의 6월 4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전달된 이 석유 시추 이 뉴스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설레임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큰 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것이 큰 염원이었는데 그 산유국이 되는 그 발단을 아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요. 이 야당과 일각에서는 자꾸 이걸 폄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어떤 이 업체 자체가 너무 작고 그런 업체의 어떤 이런 그 결과를 너무 믿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지난해 이미 12월 달에 이 내부 조사를 끝냈고 이걸 검증하느라고 또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가 나왔던데요. 벌써 노르웨이 그 세계 굴지의 네. 시추 전문 회사하고 그 시추 계약까지도 다 체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런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시추선이 저희 삼성중공업에서 건설한 그런 바로 시추선이 하네요. 그런 시추선이 와서 이제 조만간 아마 이 시추 작업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참 여기서 석유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2018년 체결된 9.19 군사 합의, 우리에겐 정말 굴욕적인 합의였죠. 9.19 군사 합의를 전부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안이 올라왔고 결국은 지난번에는 휴전선 인근에서의 어떤 정찰 활동 이 부분에 대한 한정에서만 우리가 이 효력 정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면적인 효력 정지를 그렇죠. 한 거죠. 전면적인 효력 정지니까 사실상 저게 이제 9.19 군사합의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물론 앞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남북 간의 신뢰 관계가 전면적으로 회복된다면 저게 다시 발효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뭐 그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오물투척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굴욕감과 불편함 또 위협을 느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이 오물풍선 피해자들, 이번에 아마 차량도 파손되고 불도 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지자체 기금에서 사용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걸로 피해를 입으면 어디 보상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뭐 천재지변도 아니고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북한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북한이 소송에 뭐 이겨봤자 그렇죠. 돈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송 비용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야, 근데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 하는 거 보니까요, 이재명이 인상을 써가면서 말이에요, 이쪽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니까 저쪽에서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물 풍선을 그 원인을 촉발시킨 것은 대북 풍선이다. 네. 이건 뭐 헌재에서 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 그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얘기 끝나자마자 그 앵무새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우리 측에 이게 이런 것들을 오물풍선을 불렀다. 근데 네. 딱 김정은이 좋아할 스타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이들은 보면요, 한결같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비난과 규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만 규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누구 편인지가 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오물풍선 뿌린 놈이 잘못입니까? 그거를 피해를 본 사람이 잘못입니까? 예?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오물풍선 피해받은 거 우리가 더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저들은 아무도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정말 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냥 굴욕적인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북한이 뭔 짓을 해도 북한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냥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거의 뭐 아주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주로 일본과 중국은 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인구도 14억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지금 자원들이 사실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이미 아프리카에 있는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대규모
정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들어 처음으로 이런 아프리카와 이 정상들 48개국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정상이 참석한 나라는 24개 국가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오늘 킨텍스에서 한 아프리카 관련된 지금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 나라들이요, 대한민국에 관심이 꽤 많습니다. 아, 많겠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이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나이지리아 뭐 이쪽 케냐 이런 나라들의 이 저 국민 소득이요, 우리 60년대 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정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자원이 많고 뭐 나라가 크고 뭐 이런 나라들은 아프리카가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정말 대국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 아프리카 국가들한테는 정말 따라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예. 예, 그래서 이게 오래됐어요.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그거를 롤 모델 삼아 가지고 뭐 하려는 게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3년 동안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 동족 간 그 뭐 그런 내전의 성격도 있었던 것인데, 국제전의 척도안했죠, 성격도 완전히. 있었고. 근데 아프리카 보면 종족 간 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총칼 들고 서로 막 살상하고 뭐 하고. 근데 그 전쟁의 폐후 속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정도로 세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한 거. 네. 여기서 뭔가 좀 배워보고자 하는 거고요.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현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이 새마을 노래가 나오면 아침에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노래만 딱 나오면 그렇죠. 다들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이 마을 청소하고 집 앞 청소하고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 새마을 운동이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냥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운동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원래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계획을 내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배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노력하는 자에게 지원해준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새마을 운동의 가장 핵심이고. 맞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경북 쪽이니까요. 거기 청도에서 청도. 뭐 지금 아마 댓글로 올려주시는데 원래 청도에서 이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제 운동이 됐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그 시골에 보면 이 초가집들이 많았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가집들이 꽤 많았는데, 아, 그렇죠. 예, 이게 슬레이트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슬레이트. 슬레이트로 전부 다 지붕을 다 개량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길 넓히는 작업들, 도로 그다음에 또 다리 놓는 작업들, 이걸 전부 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다 이루어냈고, 이 새마을 깃발, 또 새마을 또 연수, 새마을 지도자 연수, 저희 부모님들이 다 새마을 지도자였는데 그런 연수 갔다 오시면 또 마을 분들 모아놓고 또 교육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이 70년대에 일어나면서 정말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졌고, 이 보면 지금 언제 아마 새마을 운동 중앙회가 이쪽 경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와서 지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모습은 탄자니아, 잠비아에서 새마을 교육 그 입교식 개최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이 새마을 교육을 많이 받으면 자고 돌아가서 그런 운동을 펼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잠재적인 전부 다 우리의 우호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더군다나 이거는 소프트 파워예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정신혁명 의식개혁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엽전은 안 돼, 이런 민족 허무주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엽전은 조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암만 뭐 발버둥 치고 뭐 해도 일본인들한테 안 돼 하는 이제 민족 패배주의, 허무주의 이런 거에 좀 찌들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새마을 혁명,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뭐 새벽종이 울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런 거 이전에 의식 혁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엽전은 안 돼라고 하는 민족 허무주의, 패배주의를 깨뜨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의식혁명의 요체는 뭐냐?
자립 자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이런 뭐 그 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열심히 해서 자립 스스로 서고 누구에게 의존하고 뭐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립하고 스스로를 돕는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보수 우파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가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보수 우파의 어떤 그 철학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한 문장 아닙니까? 네. 이 저 좌파는 뭐예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문재인 때 그 국정 무슨 슬로건으로 네. 아니 옛날에 말이에요. 가난은 나라님도 책임 못 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하고 자주하고 그 속에서 뭐 깨끗한 부를 쌓고 이게 건강한 국가죠. 네.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모든 걸 문재인처럼 다 국가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저희 저 와이프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서울하고 지방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 지방에서 이런 새마을 운동 했던 이런 이야기하면 진짜 무슨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저희들은 그 눈으로 이게 경험을 했거든요. 아, 마을이 좋아지고 있구나. 내 삶의 터전이 좋아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을 끝낸 그 아프리카 정상들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다 우리나라 그 산업시찰을 간다고 그래요. 네. 공장들을 둘러보는 걸 간다 그러니까 물론 뭐 중국과 일본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내세우는 것 중요한 건 바로 정신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그 정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댓글창에 봤더니 현종님이 완전 서울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는데 조금 저 서울 사람 같죠? 예, 네. 리스닝에 좀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서울 사람인데. 그랬어요. 예.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말 민주당이요 하다 못해서 이런 특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오는 6월 7일 이 이화영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공판에서 유죄 나올 것이 확실하니까 이 나오면 다음 수사 타깃은 바로 이재명이거든요. 그렇죠. 이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겠다고 해서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이 술판, 뭐 외압,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요걸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대략 7월 25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일 지도 체제로 하겠다는 걸로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자, 요 이야기와 함께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어떤 지금 상황인지 좀 짚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19 군사 합의가 오늘 폐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